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이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 비주얼 싱킹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죠. 특히 7반부터 10반까지는 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월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주얼 싱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를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철기 국가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뜻이 바로 잠깐만요. 시각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thinking,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시면요. 성취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취 기준을 보시면 고조선 이후에 생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비주얼 싱킹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아래 교과서를 보시면요. 교과서 35부터 36쪽, 37쪽, 38쪽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3쪽부터 16쪽 학습지를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좀 잘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면요. 평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등교했던 게 너무 옛날이라서 2주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음 주 있을 수행평가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평가 문제에서도 말했다시피 초기 철기 국가를 비주얼 싱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총 볼까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비주얼 싱킹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몇 개인가요? 5개의 나라를 비주얼 싱킹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수행평가와 관련된 작성 조건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조화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이 들어갔던 반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가 뭔지 물어봤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구조화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구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아는 건데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표현하기 힘들죠. 이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5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잘 나누어서 표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구려 그렸다가 부여 그렸다가 옥저 그리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정돈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래에 형광펜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구조화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평가 요소 하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6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의 공통점을 적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5개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13쪽을 참고하시면 이 정답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단계에 이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단계예요, 단계.
자, 세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특징을 3가지 이상 적어라 라고 한다면 총 몇 가지를 여러분들 비주얼 싱킹으로 특징을 적어야 될까요? 바로 15개를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15개를 적을 때 이름을 적고 그 다음으로 아이고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특징을 적어 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판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나라별로 2개 이상 이미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개를 이미지화해야 될까요? 그렇죠. 10개를 이미지화한다. 즉 그림을 10개를 그려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뒷장을 또 넘겨보면요. 앞장에서 이미지화한 제도 혹은 풍습을 골라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한 30자 정도에서 50자 정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실시했을까 목적을 적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내려와라. 자신의 생각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생각이 적어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현재와 비교하여서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조화 얘기했고요. 공통점 얘기했고요. 나라별로 특징 3개 이상 15개 이상, 나라별로 그림 10개 이상을 그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여만 예를 들어서 아유 내려라. 부여만 4개를 그리고 옥절을 하나만 그린다.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2개씩, 그 다음에 특징은 3개씩 적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00자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제도와 풍습을 설명하셔야 되고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와 비교하라 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으로 중요한 강조사항 몇 가지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싱킹이란 아까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글과 이미지를 체계화해서 사고력으로 키워서 선정하는 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인데요. 방법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의 예를 보시면요. 지금 왼쪽부터 표로 정리한 거, 손가락,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버블, 마인드맵, 그 다음에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니면은 버블 모양인 마인드맵 형식을 이용해 주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수행평가 용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지는 A4가 아니라 바로 잠시만요. B4에다가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작성 조건을 읽어보셔야겠죠? 자, 작성 조건의 구조화를 먼저 하시고 공통점 적고 그 다음에 특징 3개, 그 다음에 이미지 2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연필이나 샤프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볼펜으로 해주세요. 볼펜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칠을 같은 거를 좀 자제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성 조건을 꼭 지켜주세요. 선사시대와 관련하여 비주얼 싱킹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을 보시면 구조화 할 것, 그 다음에 유물 1개 이상
개념 용어 2개 이상, 그 다음에 시대별로 생활 모습을 1개 이상 이미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조화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선사 시대라고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시대가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먼저 구석기 시대, 그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그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화를 한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유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에는 뗀석기가 있겠죠. 뗀석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바로 집게가 되겠습니다. 집게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적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준다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내리쳐서 만든 도구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용어를 또 하나 적어보자면 막집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간단히 만든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 모습을 하나 또 적자면 막집도 하나의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또 뭘 적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불의 사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겠죠. 음식과 식량 보관을 위해 만든 톡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움집인데요. 나무 등으로 기둥을 세워 지푸라기 등으로 덮은 원형 바닥 움집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 당시의 생활 모습 간단한 농사, 원시적이고 그리고 밭 농사, 조피 등을 수확했다 라고 하는 거 정도 적어주시면 신석기 정도도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고인도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인도 같은 경우에 계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요.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준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면서도 무기, 전쟁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의 그걸 하나 좀 더 추가시켜서 하나 용어 정도만 추가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뭘 적으면 좋을까요?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지만 저장용으로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청동기 비주얼 싱킹도 간단히 끝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철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독 무덤입니다. 항아리 모양이면서도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된 철기시대 무덤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검을 하나 더 그렸는데요. 약간 녹이 슬어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철제 무기 같은 것으로 정복 전쟁용으로 활용되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철제 농기구를 하나 추가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청동기보다 더 단단한 도구로 생산력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비주얼 싱킹을 여러분들 다음 시간 수행평가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비주얼 싱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